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질문까지도 나온다라는 이런 생각에 참 기상천외하고 뭔가 다양한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니콜라스에게 쪽지를 보내려면 현재 몇 파이가 소요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이게 3월 24일 기준입니다. 자, 니콜라스 씨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이 어마운트 해가지고 나와있는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41만 9,430파이가 들어가요. 이게 3월 24일 기준으로 제가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41만 9,430파이가 들어간다는 건데 실제로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다? 야, 그럼 이것도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리에이스한테 개인 연락처 받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파이 웹브라우저에서 평균 1파이당 3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나 해외 매장에서 1파이의 가치를 높게 보고 싼 값에 쓸어 담는 거라고 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해요. 평균 1파이당 3만원 정도 책정한다. 그래요.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논하기가 좀 애매한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불과 500원에 뭔가 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만원에 거래한다고 그걸로 질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생태계 매장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본다? 자, 31만 4,159달러로 보고 있다. 이게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금액들을 한번 쭉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자아내게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 휴대폰으로 채굴을 하다가 어머니가 사망해서 명의를 변경했다. 이 경우 채굴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 휴대폰으로 채굴을 하다가 사망해서 명의 변경을 했다. 이 경우에 채굴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하다. 이거는 이제 사망하신 분 계정에 노드가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뭐를 추후 소명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한국어방에 뭐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채굴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걸 채굴을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고 채굴의 인정이 당연히 그 이후에는 안 되겠죠. 명의 변경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사망하신 분의 그 파일을 가지고 채굴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갑자기 채굴 버튼을 눌러서 채굴을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령이 채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신 분께서 망자께서 채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스페이스 파이 밈이 파이코인이랑 연관이 있나요? 주변에서 파이 기반으로 파생된 거라고 투자하라고 하네요. 아니, 스페이스 파이는 그냥 제가 사기코인, 스캔코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업비트 상장도 얘기를 자꾸 하는 이런 마당에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업비트 상장 될 수가 없고 업비트 측에서도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미국 유럽 쪽 시민들은 왜 조용할까요? 동남아시아 쪽만 활성화 중인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달아주세요. 리에이스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 쪽 시민들이 조용하다? 우리가 동남아 쪽만 활성화 중인 것 같다. 사실 이거는 좀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남아 쪽 자료는 죽어도 찾아도 안 나오는 게 좀 이게 있기 때문에 동남아가 아니라 미국 유럽 쪽이죠. 미국 유럽 쪽은 찾아도 안 나오고 뭐 동남아 쪽만 찾으면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생각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조만간 미국이나 유럽 쪽에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이거는 추후에 좀 더 다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미성년자 KYC 인증 기준이 13세에서 왜 18세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미성년자 KYC 기준이 13세인지 18세인지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래요. 성년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미성년자라고 하지 뭐 이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8세 이제 우리가 이상 된다고 해 19세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18세 미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미성년자로 따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세를 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뭐 이게 맞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미성년자로 따진다. 근데 이게 이제 법도 또 국내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만 19세가 안 되면 성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근데 정말 궁금한데 파이코어 팀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증명하나요? 현금 거래와 공정 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나눴는지 궁금해요. 현금 거래 해놓고 공정 거래인 척 서류를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나눌 기준이 있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는데 저는 이게 나눌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현금 거래와 공정 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나누냐. 현금 거래 해놓고 공정 거래인 척 서류를 작성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이거는. 그쵸. 현금 거래 해놓고 공정 거래인 척. 사실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죠. 저는 솔직히 근데 이게 4,700만 명, 뭐 여기서 최근에 5,500만 명 됐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진다? 사실 그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해요. 물리적인 좀 힘이 가해진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볼 때는 약간의 그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상 위반이라는 것은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상 위반되는 행동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괜히 여러분들 해봤자 손해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면은 언제 상장하나요? 저도 몰라요. 언제 상장하는지. 제가 알면 좋겠네요. 언제 메인넷 하냐도 아니고 언제 상장하냐. 야, 이런 뚱딴지 같은 정말로 얼토당토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 리에이스님 저를 추천인으로 해서 채굴하여 마이그레이션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채굴한 거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저희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긴 하는 건가요? 언제쯤 들어올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천인으로서 채굴을 한다? 근데 이게 마이그레이션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보상 자체가 언제 들어오냐인데 사실 이게 레퍼럴 보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에 대한 공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지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한번 제가 공유 드린다고 아마 이것도 수없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이스님 파이데이 니콜 말 중에 목표치에 도달하면 올해 말 오픈 메인넷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그가 KYC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목표치가 더 빠르면 예를 들면 9월에서 10월 달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해 말에 메인넷을 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10월 달에 도달하면 그때 열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연말까지는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일찍 되면 일찍 뭔가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무조건 뭐 연말에 가지고 뭐 12월 30일에 쫙쫙 끌겠다 이런 의지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번엔 좀 박차를 가서 앞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보여진다라는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파이코인도 밈코인이 있다는데 밈코인 알 수 있습니까? 밈코인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밈코인을? 파이코인, 민코인 하면은 뭐 스페이스 파이 자꾸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파이코인 현실을 놓고 현실 직시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파이코인, 민코인이 스페이스 파이라는 근거도 없고 파이코인, 민코인이 다른 거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뭐 파이코인이 투자하고 있는 민코인이 있다 이런 거 다 개소리니까 믿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파이코인에서 파생돼서 본인들이 민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파이코인이 언급한 내용들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문의를 드립니다. 파이 지갑의 비번 입력 시 잔액을 불러오는 중 오류가 발생을 했다 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던 내용이고 실제로 리치 방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직접 해주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면 일시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즉 무슨 소리였냐. 자 보시면은 지갑 잔액을 불러오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이 오류 문구인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일시적인 문제니까 다음에 다시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 휴대폰 설정에서 연결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연결 설정을 클릭해서 프라이빗 DNS를 클릭하고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 체크를 풀어두신 후에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하고 저장을 해봐요. 그리고 비밀 구절 24개 띄어쓰기 중간에 하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하나 쓰고 에어플레인 쓰고 띄고 애플 쓰고 띄고 이런 식으로 24개를 착착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4개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고 그다음 2번 요 핸드폰 설정 DNS 설정 있죠. 요거를 만약에 내가 했으면 요걸로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될 건데 그거 아니면 3번의 경우고 2번 3번 둘 다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질문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코인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한번 살펴봤고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